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의 생활극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사주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편제격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편제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자, 편제는요,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외부로 에너지가 흐른다고 했었죠. 대외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편제격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제는요, 영업 능력이 뛰어나고요, 교류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편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에 따라서 그 영업 능력과 교류 능력의 차이도 있겠네요. 우리가 항상 그 편제격이 식신생재로만 생하지 않지요. 자, 식신이 아닌 상관이 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관이 편제를 생하게 되면요, 식신생재하지 않고 상관이 생을 한다면 좀 더 어떤 유통이나 그런 영업력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또 경영에 접목을 하려면 이 편제가 정인과 합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만약 식신으로 식신생재해야 하는 편제격이 상관으로 생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적극 적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에 따른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시시때때로 바뀌는 어떤 요구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정인이라고 하는 육신과 편제가 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을 경영에 접목하게 되는데요. 사업 확장에 필요한 인물과 결탁을 한다거나, 또 편제가 어떤 허가권을 가진 이 정인과 만남을 갖는다거나 해서 재테크 혹은 유업을 계승하면서 이제 이 합화로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만약 상관으로 생하는 편제는 또 정인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이익 향상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공간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합화가 되어야지, 편제와 정인의 합화가 되어야지 상관생재한 그 생의 이런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상관이 편제를 생했다. 그럴 때는 정인과 편제가 합화를 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자, 만약 편제가 편관을 재생산하여서 조직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편제가 편관으로 재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정관이 있다면 그 정관은
비견과 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훨씬 커지는데요. 편제가 정관을 생한다라는 것은 편제의 이런 에너지가 이제 정관으로 흐르는 것인데요. 어떤 외부로 가야 되는 것들이 이 편제가 이제 내부의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비견과 정관이 합을 하여야지만 분리경영으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견과 합을 하지 않으면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이때 만약 편제가 정관이 없이 만약 비견에게 극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격기신으로부터 극을 당한다면, 뭐 정관도 없고 편관도 없다라고 한다면, 정관이 없다면 경영권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내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한 곳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편제격이 이제 비견이 있고 정관이나 편관이 없는 것이죠. 만약 또 편제가 이 겁제와 합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비견이 편제를 극하지 않고 또 겁제가 이제 편제와 혹은 편제와 겁제로 편제격이 이제 비견을 가지지 않고 겁제로 되어 있다면, 겁제라고 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투자 유치나 공동 경영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러한 편제격에 있어서는 정편제가 혼재하거나 편인과 정인이 혼재할 때는 합거를 통해서 또 이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인성이 혼잡할 때는 정인하고 합거를 해서 지적 재산권으로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재성이 혼잡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제나 편제로 혼잡되어 있다면, 격이 혼잡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겁제나 비견으로 합거를 해서 합병이나 또는 연합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편제격이 식신생제해서 편인을 제화해서 또 풍요를 이루고 나의 어떤 전문성을 더더욱 살려서 또 우리가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넓혀가면서 풍요를 이루는데, 거기에 재생산까지 해서 이제 조직을 더욱 강화시켜서 비견을 제화하면서 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신생제하는 편제격의 육신의 삶의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점점 성장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편제격이 식신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 편관만 가졌다면 재생살해서 비견을 제화하는, 식신생제하지 않고 재생살해서 비견을 제화하는 그런 대리경영의 삶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자, 편제격이라고 하면 식신이 편제를 생하고 편제가 편관을 생하고 각각의 이렇게 육신의 음량이 같은 그 편이 생하고 또 제화하고 극하게 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제 음량이 다른 육신으로부터 생을 받거나 또 생을 하거나, 그래서 설기가 되거나 설화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합화를 함으로써 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편제격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신격이 제품이나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라면 어떤 또 시장 조사하고 또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런 편제격은 또 기업을 경영하고 시장을 넓혀서 사업을 넓혀가는 것이니까 무역이나 외부로 그 해외로 진출하거나 나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신생재하지 않은 이 비견이 식신생재하지 않은 편제가 재극인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삶에서 혼란을 느낄 수가 있고, 이제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는 삶인데 내가 그렇게 해야 할까 하는 어떤 갈림길, 늘 어떤 딜레마가 생기게 되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또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생살이 되면 굉장히 또 진취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식신생재가 되면은 어떤 경영의 협상이나 거래 능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또 편제가 정인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시설이나 공간, 배경 등을 또 화려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유업을 개성하거나 이제 자기 집안의 환경 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떤 또 시설이나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편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편인격의 사주에 성공하는 육신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편제격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편제격 사주를 꺼내놓고 분석해 보시면서 임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고요. 상담학 박사 윤슬의 심리살롱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